여기 두 명의 메리가 있습니다. 남편을 죽인 남자와 재혼한 메리, 두 사람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제 귀를 의심했어요. 그리고 한정교에 빠져 수백 명의 목숨을 빼앗은 메리. 우리는 그녀를 피해 메리라고 불렀어요. 두 여인을 둘러싼 비극적인 이야기의 진실. 도대체 두 명의 메리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먼 나라 이웃나라. 첫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 메리 스튜어트는 1542년 젖먹이하기 일대 스코틀랜드의 여왕이 됐어. 프랑스 출신이었던 그녀의 어머니는 프랑스로 데려가 그녀를 키웠는데 프랑스의 황태자 프랑스와 2세와 사랑에 빠져 결혼까지 했지. 그러나 남편 프랑스와 2세가 즉위 1년여 만에 세상을 떠났고 아이고 내 팔자야. 프랑스 왕비 자리에서 밀려난 메리 스튜어트는 다시 스코틀랜드로 돌아갔지. 그 과정에서 메리 스튜어트는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되는데 상대는 달리라는 스코틀랜드 귀족이었어. 그리고 그와의 결혼은 비극의 시작이었어. 결혼 이후 메리 스튜어트가 이탈리아 음악과 리치오와 뜨거운 사랑에 빠진 거야. 때마침 메리 스튜어트가 임신한 사실이 알려졌고 보다 못한 남편 달리와 대신들은 메리 스튜어트가 보는 앞에서 리치오를 죽여버렸고 이 일을 계기로 메리 스튜어트는 남편 달리를 크게 미워하게 됐어. 내 반드시 리치오의 복수를 하리라. 그녀는 자신의 측근인 보스의 백작과 남편 달리를 죽일 계획을 세웠고 1567년 2월 의문의 폭발과 함께 메리 스튜어트의 남편 달리가 세상을 떠나게 돼. 그리고 그녀는 프랑스와 2세 달리에 이어 보스의 백작과 세 번째 결혼을 했어. 두 사람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제 귀를 의심했어요. 남편을 죽인 남자랑 재혼이라뇨. 여왕 메리 스튜어트를 몰아내자는 목소리가 커졌고 결국 1567년 메리 스튜어트는 여왕의 자리에서 쫓겨나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과연 그녀는 이대로 감옥에 갇힌 채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을까요? 어느 날 메리 스튜어트가 있어야 할 감옥 안엔 아무도 없었어. 감옥에서 탈출한 그녀가 잉글랜드로 향하고 있던 거야. 그녀는 당시 잉글랜드 여왕이었던 엘리자베스에게 도움을 청했고 엘리자베스 여왕은 자신의 오촌적화였던 메리 스튜어트를 보호해주기로 했지. 그런데 나도 여왕이었는데 친척 집에 얹혀 사는 신세라니. 메리 스튜어트가 엉뚱한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야. 엘리자베스 여왕은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없으니까 내가 유일한 왕위 계승자 아닐까? 엘리자베스만 사라지면 왕관은 내 거야. 남편 달리에 이어서 자신을 보호해준 엘리자베스까지 죽이려고 한 거야. 하지만 그녀의 계획은 사전에 발각됐고 메리 스튜어트를 외딴 곳에 가두고 엉뚱한 짓을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해라. 메리 스튜어트는 19년이란 긴 세월을 창살 없는 감옥에서 보내게 돼. 자신의 남편을 죽이고 오촌마저 죽이려 했던 메리 스튜어트. 그녀의 최후는 과연 어땠을까요? 세월이 흘러 잉글랜드와 스페인 사이가 나빠지며 전쟁에 먹구름이 끼었는데 스페인을 통해 그녀의 이름이 재등장하게 된 거야. 우리와 같은 종교를 믿는 메리 스튜어트와 몰래 손을 잡고 그녀를 잉글랜드 여왕의 자리에 앉히자! 당시 잉글랜드 여왕 엘리자베스는 성공의 신자였고 메리 스튜어트는 스페인과 같은 가톨릭 신자였거든. 그러자 잉글랜드에선 메리 스튜어트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왔어. 잉글랜드 몇몇 대신이 그녀를 없앨 음모를 꾸미기 시작한 거야. 이들은 첩자를 시켜 가짜 편지를 메리 스튜어트에게 보냈는데 편지에는 엘리자베스 암살 계획이 적혀 있었어. 편지를 읽은 메리 스튜어트는 곧장 암살에 찬성한다는 답장을 썼고 그것을 손에 얻은 음모자들은 그녀를 국가반역죄로 고발했지. 적과 통하여 여왕을 암살하고 나라를 뒤엎을 끔찍한 음모를 꾸민 메리 스튜어트를 사형에 처한다. 1587년 2월 8일 메리 스튜어트는 생을 마감하게 됐지. 남편을 죽인 백작과 결혼하고 자신을 보호해준 여왕까지 죽이려고 했던 메리 스튜어트. 잔인하고 비극적인 메리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메리 스튜어트보다 먼저 잉글랜드를 두려움에 떨게 만든 또 다른 메리. 한 종교에 빠져 수백 명을 죽이고 지난 헨리 8세 편에서도 나왔던 여인 피에 메리에 관한 이야기야. 1547년 잉글랜드 왕이었던 헨리 8세가 세상을 떠난 후 아들 에드워드 6세가 어린 나이로 왕위를 이었어. 하지만 에드워드 6세 또한 재위 6년 만에 세상을 떠나면서 왕가는 헨리 8세의 맏딸이었던 메리 1세에게 돌아갔지. 30살이 훨씬 넘어 여왕이 된 그녀는 열렬한 가톨릭 신자로 유명했어. 그런데 당시 잉글랜드 국교는 성공이 아니었나? 맞아. 잉글랜드에서 가톨릭을 몰아내고 성공계를 세운 인물이 바로 메리의 아버지였던 헨리 8세였거든. 하지만 메리 1세는 부모님의 이혼 이후 헨리 8세의 무관심 속에 자랐고 스페인 공주였던 어머니 캐서린의 영향을 받아 가톨릭 신자가 된 거야. 1553년 왕위에 오른 메리 1세가 가장 먼저 한 건 가톨릭을 다시 국교로 돌려놓는 일이었어. 아버지 헨리 8세가 멋대로 세운 성공회는 엉터리 믿음이다.
이제부터 성공회를 엄금하고 잉글랜드는 가톨릭으로 되돌아갈지어다. 천대와 탄압받던 가톨릭 교도들은 기뻐했고 드디어 탄압과 서름에서 해방되겠구나. 신앙을 성공회로 바꾼 사람들은 궁지에 몰리게 됐지. 반항했다간 초강대국 스페인을 등에 업고 있는 메리 여왕에게 찍힐 텐데. 성공회 신자들은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메리 1세에게 한 가지 청을 올렸는데 결혼만큼은 잉글랜드 사람과 해달라는 것이었어. 만약 메리 1세가 가톨릭을 믿는 스페인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잉글랜드 내에서 성공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테니까 말이야. 이 몸은 이미 하나님께 바친 터. 결혼할 생각이 없으니 돌아가시오. 메리 1세는 결혼할 생각이 없었고 성공의 신자들도 한시름 놓을 수 있었지. 그러나 스페인 대사가 가져온 스페인 황태자의 초성화를 보자 이야기가 달라졌지. 결혼하지 않겠다던 메리 1세가 갑자기 결혼하겠다고 선언한 거야. 세상에 저런 미남이 있다니 이 가슴이 왜 이리 뛸까? 메리 여왕은 첫눈에 스페인 황태자 펠리페에게 반하고 말았어. 평생 서러움과 외로움으로 살았는데 이젠 나도 행복해질 거야. 메리 1세는 스페인 왕자 펠리페 2세와 결혼을 선언했어. 그러자 잉글랜드 내부에선 반대 목소리가 나왔고 반란을 일으키는 세력까지 나타나게 됐지. 잉글랜드 여왕의 남편이 스페인 사람이라고? 불결혼 반댈세! 이에 메리 1세는 반란에 참여한 모든 이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했고 스페인 왕자 펠리페와의 결혼식을 올렸지. 그리고 그때부터였어. 펠리페와 결혼한 메리 1세는 더욱 열렬한 가톨릭 신자가 됐고 국교인 성공회와 청교도 등 신교를 계속 억눌렀어. 날이 갈수록 민심은 흉흉해졌고 백성들은 하나둘 여왕에게서 멀어졌지. 그런데 벌어진 건 백성들뿐만이 아니었어. 메리를 사랑하냐고요?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었다면 결혼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남편 펠리페는 메리 1세에게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았고 메리 1세는 차츰 정신이상과 같은 신경질을 부리기 시작했지.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어. 내 너희들을 모조리 잡아 없앤다. 마지막 한 명까지 모조리 전부! 1555년부터 1558년까지 3년 동안 성공회와 청교도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이 이어졌고 수백 명의 신교도가 화영장에서 목숨을 잃는 끔찍한 일도 벌어졌지. 화영장의 불길이 하루도 꺼지지 않았을 정도로 무시무시했던 탄압으로 오늘날 메리 1세가 사람들에게 피에 메리라고 불리고 있어. 사형! 사형! 신교도는 무조건 사형이다! 메리 1세는 정신질환자 같은 상태로 그 누구의 돌봄도 받지 못했고 1558년에 자신의 침대에서 쓸쓸한 죽음을 맞이했어. 그렇게 메리의 죽음과 동시에 가톨릭 또한 잉글랜드 내에서 영향력을 잃게 됐지. 영국 역사상 가장 잔혹하다 여겨지는 두 명의 메리, 이름까지 비슷한 두 여왕의 불행한 삶과 비극적인 최후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 하나의 종교에 미쳐 백성들을 외면하고 불에 태워 죽인 메리 1세, 그리고 자신의 욕심과 욕망에 눈이 멀어 남편을 죽이고 잉글랜드 여왕까지 죽이려고 했던 메리 스튜어트. 이처럼 세계 역사에는 직접 듣고도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정말 많아. 앞으로 여러분이 실제로 그 나라들을 여행할 때 먼 나라 이웃 나라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문득문득 떠오르며 그 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길 바라. 우리가 함께한 먼 나라 이웃 나라의 세계 여행은 여기까지야. 그동안 함께해줘서 고마워.